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도시. 그러나 그 이면에는 때로 추악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레르마가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마드리드에서 일본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200여 킬로미터를 올라갑니다. 오른쪽 언덕 위에 아름다운 도시가 나타납니다. 겨울이면 늘 안개에 쌓여있던 도시가 오늘은 맑습니다. 4월 초 아름다운 계절 봄이 왔습니다. 중세 시절 세워진 성문이 웅장합니다. 아치 형태의 아름다운 성문. 그러나 중세 시절에 이 성문의 위쪽에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성문의 위쪽 창살이 있는 창문이 바로 감옥입니다. 중세 시절 스페인 사람들은 이렇게 성문의 위쪽에 종종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마을의 전경을 쳐다보면서 죄수들은 춥고 더운 계절, 고통과 회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낡은 집 앞에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레르마의 주민 숫자는 2,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레르마의 전성시대는 17세기였습니다. 돌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가면 성당과 플라사 마요르와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이 나타납니다. 17세기에 지어진 콜레기아타 산 베드로 수도는 건축학적으로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줍니다. 시인 호세 소리아는 이 거리를 거닐며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성당 앞에 보라색 박타기 꽃이 화려하게 피었습니다. 시인 호세 소리아는 이 성당 앞에서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성당 나무문에는 수백 개의 구리못이 박혀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썽꾸러기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느 날 한 움큼의 못을 건넸습니다. 아들아, 내가 화가 날 때마다 나무문에 못을 박아라. 아들은 첫날은 30개를 박았습니다. 매일매일 나무문에 박히는 못의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못을 다 박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일렀습니다. 내가 화를 가라앉힐 때마다 못을 빼거라. 아들은 하루하루 못을 빼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못을 다 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그러나 보아라. 나무문에 박힌 저 수많은 상처들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저 나무문에처럼 그대로 상처가 남는단다. 아들은 마침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치형 전망대에서 바라본 언덕 아래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멋진 건물들. 그러나 그 역사에는 숨겨진 비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언덕에는 중세 시절 성이 있었고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601년 레르마의 운명은 변했습니다. 레르마의 공작 프란시스코 고메스 데 산도바리 로가스는 이 일대에 거대한 궁전과 성당들을 지었습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레르마 공작은 펠리페 3세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종신이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왕권을 능가했습니다. 레르마 공작보다 25살이나 어린 펠리페 3세는 모든 일을 그에게 의존했습니다. 펠리페 3세는 국정을 레르마 공작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사냥과 승마로 소일했습니다. 17세기 초 스페인은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나폴리 왕국과 시실리, 사르디니아를 거느린 유럽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레르마 공작의 궁전에는 4귀퉁이마다 첨탑이 서 있습니다. 첨탑이 4개입니다. 4개의 첨탑은 국왕의 궁전만 가능합니다.
일반 귀족의 저택에 허용된 점탑의 숫자는 2개입니다. 펠리페 3세의 아버지 펠리페 2세는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게 이 넓은 영토를 허락하시면서 어찌 그 영토를 다스릴 아들은 주지 않으셨습니까? 국정에 관심 없는 유약한 군주를 대신해서 레르마 공작은 국정을 농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페인 중부 지역에 위치한 바야돌리드에 수많은 저택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국왕을 설득해서 수도를 마드리드에서 바야돌리드로 옮겼습니다. 갑자기 바야돌리드로 옮기게 된 마드리드의 귀족들은 급히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는 레스토랑 가사 안토는 맛있는 새끼양구이를 맛볼 수 있는 식당입니다. 새끼양구이와 샐러드, 빵, 와인, 그리고 후식까지 포함해서 1인당 36유로, 우리 돈 53,000원 가격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외식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레르마 공작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귀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돈을 지불하고 레르마 공작으로부터 집을 얻었습니다. 바야돌리드는 1601년부터 1606년까지 5년간 스페인의 수도였습니다. 레르마 공작은 헐값에 지은 저택을 귀족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 막대한 부동산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수도 이전 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를 만큼 두둑한 배짱을 지녀야 합니다. 레르마 공작은 펠리페 3세와 사냥을 다니며 왕의 눈을 가렸고 매일 밤 자신의 저택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는 레르마의 파티보다는 오히려 시골집 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 집에는 특이하게 올리브유를 넣어 반죽한 빵을 팔고 있습니다. 뻥뻥거리며 허세를 부리는 것보다는 빵빵거리며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절대 권력을 누리던 레르마 공작은 1618년 실각했습니다. 궁전 곳곳에 적으로 둘러싸인 그의 운명은 교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모술수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실각하기 6개월 전 그는 교황으로부터 추기경의 서품을 받았습니다. 추기경에 대적할 수 있는 세속 권력은 없었습니다. 추기경으로 신분을 세탁한 그는 1625년 72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집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초대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가 태어난 집입니다. 똑똑 수많은 사람들이 청동손으로 나무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치 권력도 경제 권력도 한순간입니다. 레르마의 공작은 스페인에서 가장 부패한 절대 권력자로 꼽힙니다. 부동산 알바학기와 전격적인 수도 이전으로 떼돈을 벌었던 레르마의 공작이 떠난 지도 벌써 400년이 흘렀습니다. 부귀영화가 초원에 덤프기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